이건 진짜 이상한 생각인데 이런 것까지 외계인들에게 얘기를 해도 되나? 극한 직업이네 이게 소설가가. 외계인까지 걱정하면서 글을 써야 되나? 우리가 누군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저를 왜 여기에 잡아온 겁니까 도대체? 우린 그동안 외계에서 선생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보아하니 선생이 우리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던데요. 뭐 저는 SF 좋아하고 많이 쓰는 편이니까요. 일단 붙잡아왔으니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선생에 대한 것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무사히 돌려보내드리겠습니다. 우선 선생에 대해 좀 알고 싶습니다. 무엇하는 인간이십니까? 저는 이번에 빵 좋아하는 악당들의 행성이라는 단편집, 소설집을 낸 작가이고요. 이번이 8번째 단편집이고, 한편으로는 요즘 작가들이 요즘 먹고 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숭실 사이버대라는 아주 작은 학교에서 환경안전공학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교수로도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소설이란 걸 쓰십니까? 직업이기 때문이죠. 제가 소설을 처음 써서 돈 벌어보고 한 것이 2006년인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흘러갔네요. 시간을 어떻게 돌리는 기술 이런 건 없으신지 꾸준히 언제나 재밌는 글,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직업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글을 써온 어떤 동력이랄 만한 게 있습니까? 그 외계인께서 또 의외로 또 문학계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궁금해 하시나요? 초기에는 저는 사실 이건 진짜 이상한 생각인데 이런 것까지 외계인들에게 얘기를 해도 되나? 초기에는 저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2006년 그 무렵에 제가 처음 본격적으로 소설을 쓰기 시작하려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무슨 상 받은 한국 단편 소설 같은 것들을 쭉 많이 찾아봤어요. 읽어보다 보니까 진짜 이상한 걸 발견한 게 뭐냐면 그때 하필 뭐 그런 바람이 좀 불어서인지 이야기의 거의 대부분이 사건이 진행되다 결말에 주인공 내지는 주요 인물이 죽으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니 뭐 이렇게 다들 약속한 것처럼 다 주인공 죽는 이야기만 이렇게 많이 던지고 있는 걸까. 이야기라는 게 종류가 되게 다양하고 소설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왜 이상하게 요즘엔 이렇게 비참한 우울한 감성에 주인공이 죽으면서 끝나는 소설만 많을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나는 그게 아닌 거를 좀 써보자 막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내가 그런 소설을 좀 이렇게 많이 써야지 뭔가 문학의 균형이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해가지고 초창기에는 그런 소설을 많이 썼죠. 약간 뭐 사회 비판적인 내용을 쓴다, 뭐 어떤 사람의 악에 대해서 다룬다, 사람의 나쁜 면을 보여준다 이런 이야기를 쓰더라도 좀 이렇게 웃기고 재밌고 즐겁고 결말은 어쨌거나 그럭저럭 잘 풀리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초기에는 쓰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뭐 한 2, 3년, 3, 4년 하다 보니까 점점 그 길로 빠지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SF라는 장르를 선택한 것도 어느 정도는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크게 관련은 없어요. SF는 제가 그냥 어릴 때부터 되게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SF를 많이 쓰기도 하는데 SF 말고 역사소설이나 이런 것도 많이 쓰는 편이고 또 역사소설, 뭐 옛날 전설에 관한 글 이런 걸 많이 쓰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저를 괴물 전문 작가 이런 식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꽤 계시죠. 그런 이야기도 제가 많이 쓴 편입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경우가 정말 흔치 않더라고요. 이렇게 다양한 장르를 뭐 미스터리도 쓰고 SF도 쓰고 괴물 얘기도 쓰고 뭐 한국의 어떤 역사를 갖고 가서 쓰기도 하고 이런 게 정말 한 사람의 상상력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이런 일이 흔하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분이 아실 법도 한데 이 정도 외계인이시면 요즘에는 이런 분들 많은 편이에요. 요즘은 이런 분들 많은 편이에요. 왜냐면 한국에서 소설가로 먹고 살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왜 추리소설을 썼겠습니까? 추리소설 잡지에서 추리소설을 써서 좀 실어달라고 하기에 머리를 막 붙들고 막 저는 뭐 워낙 뜨거운 밥 뭐 찬밥 가릴 처지가 아니어가지고 근데 소설가가 이렇게 뜨거운 밥 찬밥 가리나 이런 진부한 비유법 쓰면 안 되는데 그죠? 그게 흔히 쓰는 표현입니까? 한국인들이 매우 즐겨 쓰는 표현이죠. 저는 의뢰가 들어오는 대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제가 쓸 수 있는 거면 쓰려고 하다 보니까 유독 좀 다양한 이야기들을 쓰게 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보통 이 소설가, 뭐 작가 이런 사람들은 보통 문과라는 종류의 사람들이 쓴다고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근데 당신은 이과라는 종류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외계인이 또 유행이 좀 처지시네. 이건 첨단 문명을 가지신 분들이 요즘 문과, 이과 이런 게 없어졌죠. 그래서 그런 걸 별 따지지도 않거니와 저 스스로를 돌아보면 제가 사실 문과예요. 제가 고등학교도 문과 고등학교를 나왔고 문과로 나왔고 수학 능력 시험도 문과 수학 능력 시험을 쳤고 2006년부터 계속 소설가라는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해왔으니까 16년째 문과 직업이라고들 많이 생각하는 작가로 일해오고 있고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출신을 보면 문과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그런 게 얘기하기 재밌나 봐요. 박사 학위는 이 공학 박사로 이과라고 하는 쪽으로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무슨 공학 박사 소설을 쓴다 이렇게 하면 이제 재밌어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의외로 그게 제가 지금까지 십수년간 경험해본 바로는 의외로 그게 책 파는데 별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의외로 한 번 눈길이 이렇게 공학 박사 소설을 써 한 번 눈길을 주게 되는 효과는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상의 무슨 공학 박사가 크게 도움 안 되는 것 같아요. 책이 좀 더 많이 팔리면 좋겠다. 물론이죠. 왜 제가 지금 여기 붙들려 와서 이러고 있겠습니까? 책이 좀 더 많이 팔리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죠. 최근에 나온 책, 이 빵 좋아하는 악당들의 행성이라는 이 괴상한 제목을 달고 있는 이 책, 이게 무슨 생각으로 쓰신 겁니까? 이게 제가 8번째로 내는 단편집인데 여기저기 썼던 그런 단편 소설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편의 제목이 빵 좋아하는 악당들의 행성이고요. 외계인의 시점으로 지구인들을 쳐다본 그런 이야기를 외계인들의 어떤 보고서 형식으로 다뤄본 그런 소설이죠. 항상 궁금했습니다. 왜 인간들은 외계인이 그렇게 인간에게 관심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역지사지 아닐까요? 사람들이 외계인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반대로 외계인들도 사람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자기 자신을 투영해서 생각해 보는 거 아닌가 싶어요. 말씀하신 대로 외계인들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소설가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해야지 이야기가 재밌게 풀리니까. 근데 의외로 정말 옛날에 뛰어나신 소설가들은 그런 분야를 또 개척을 하셨더라고. 외계인들이 지구에 오는데 사람들은 막 그냥 놀라는 거예요. 외계인들, 저거 머나먼 외계인에서 엄청난 기술력을 가진 외계인들이 지구에 왔구나. 저 외계인들이 지구인들에게 어떻게 할까? 외계인들이 지구인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사진 한번 띡 찍고 그냥 오케이 그러고 그냥 쓱 가는 거예요. 지구인 그러고 살고 있거나 말거나 아무 어떤 별 대단한 행동도 안 하는 이상한 동물들인 것 같은데 이러고 그냥 쓱 지나가는. 그래서 되게 허무했다라는 이런 내용을 다룬 SF가 1950년대에 이미 나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차피 잘 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차라리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으로 좀 써보자. 사람들에게 관심 있는 외계인의 눈으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것이 눈에 띄게 보일까? 그런 걸로 소설을 써본 것이죠.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 소설을 열심히 해독해서 조금씩 읽고 있는데 이 멋쟁이 곽상사라는 단편이 있지 않습니까? 재밌는 소설이죠. 네. 저는 참 뻔뻔스럽게 제 소설 재밌다는 얘기 되게 제 입으로 잘하는 것 같아요. 약간 당황했습니다 지금. 자신이 쓴 걸 보면 재밌습니까? 저는 제가 쓴 거를 보면 재밌긴 재밌는 편이에요. 물론 옛날에 쓴 걸 보면 되게 부끄러운 마음 들고 이런 것도 있긴 있는데 이렇게 썼냐 이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대체로 재미있으면서 그런 느낌이 좀 드는 편이에요. 제가 어느 순간 한 2010년 경쯤에 갑자기 그 생각을 되게 강하게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내 소설을 재밌다고 안 해주면 별로 나서서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구나. 좀 그러고 다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멋쟁이 곽상사의 이야기를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멋쟁이 곽상사는 어떤 내용이냐면 배경은 90년대 후반에 IMF로 한창 한국이 어려웠을 시절입니다. 우리의 주인공이 강원도 지역에 있는 어느 해변가에 있는 마을에 무슨 IT와 관련된 그런 개발 사업, IT 보급 사업 같은 것을 정부에서 추진한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가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지역에서부터 애초에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주인공을 도와주기로 한 어떤 노인으로 곽상사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잘 해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곽상사라는 이분이 도무지 아무 일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 일도 안 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일도 어떻게든지 다 막고 아무 일도 추진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이 곽상사라는 사람이 희한하게 이상하게 자기 옷을 깨끗하게 세탁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다림질해서 입고 나와가지고 꼬박꼬박 출퇴근하는 건 또 엄청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가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둘 추적해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 엄청난 비밀이 감춰져 있는, 정말 끝까지 읽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흘러갈지는 절대 예상할 수도 못했던 그런 결말이 펼쳐지는 놀라운 소설이죠. 처음 빠른 시일 내에 텔레비전 영상화나 OTT나 영화에서 상품을 사가지 않을까 기대되는 정말 재밌는 소설입니다. 아주 야심찬 작가이신 것 같습니다. 야심이라도 있어야죠. 네. 아주 잘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궁금증이 거의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선생님은 인간을 좋아하십니까? 좋아하는 편이죠. 네. 저 인간 외에 딴 동물들 별로 안 좋아해요. 저희가 본 것 중에 가장 재밌는 단편은 이 맨 마지막에 있는 지상 최후의 사람일까요? 라는 단편이었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마지막을 상상한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고,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선생님이 지상 최후의 사람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상 최후의 사람, 그 소설에 보면 이제 주인공이 지상 최후의 사람이죠, 그죠? 근데 지상 최후의 사람이라 그래서 막 멸망한 지구에서 막 되게 외롭고 힘들게 살고 있는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모든 게 다 풍족하고 막 다 로봇들이 주위에 많고 해갖고 다 살기 좋게 다 갖춰져 있어요.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어떤 기계를 작동시키면 새로운 다음 세대의 이 사람들이 많이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준비까지 돼 있어요. 아무 부족한 게 없는데, 근데 왠지 이제 주위에서 이상한 그런 압박감 같은 걸 느끼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이 세상에서 풍요롭게 사는 마지막 인간인데, 당신이 인생 한 인생 잘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지상에 이제 사람이라는 종족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건데, 그렇게 가도 괜찮지 않겠느냐. 세상이 그렇게 흘러갔는데 사람이 그렇게 꼭 필요한 그런 생물이냐. 마지막 하나로 줄어들었는데 굳이 아둥바둥 다시 사람이 번성한 세상을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지 않느냐. 이왕 이렇게 흘러 들어온 거, 당신이 세상을 떠나는 거를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사람이라는 종족이 지구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도 좋은 선택 아니냐. 라는 그런 분위기가 소설 내내 흐르고 있죠. 주인공 고민을 합니다. 사람을 영영 자신을 마지막으로 세상에 사라지게 해야 될지, 사람이란 종족을 다시 되살려야 될지 고민하는 소설인데, 제가 그 입장이라면 저는 사람이라는 종족을 다시 되살리게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 저는 그런 미래 시대에, 그런 풍족한 시대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21세기 초에 이 시대에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람이 없으면 뭔가 좀 아닌 것 같잖아. 좀 적적하기도 한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삶을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들, 이런 사회 이런 거에 도움을 되게 많이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하다못해 독자님들께서 책을 재밌다고 안 사주시면 제가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계속 많이 받으면서 살아왔기에 사람이 그래도 좀 있어야지 좋은 세상이지라는 생각을 무심코 하는 시대와 사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주인공 입장이라면 다시 사람이라는 종족을 되살리는 선택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은 보이는 대로 제법 침착하고 성실하시군요. 감사합니다. 일단은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항상 긴장하고 계십시오. 왜?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상 언제 또 우리가 잡으러 올지 모르니. 극한 직업이네, 이게 소설가가. 이게 크게 돈도 안 되는데 외계인까지 걱정하면서 글을 써야 되나? 알겠습니다. 조심하면서 더욱더 성실한 작가로 열심히 외계인들께서 보시기에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문학 활동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또 트위터라는 곳에서 또 화제가 됐다는 소식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사실이죠. 네, 화제 조금 된 적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왜 이렇게 힘들어하십니까? 아니 뭐 트위터에서 화제됐다는 건 사실 뭐 약간 이상한 사람으로 찍혔다는 건데 약간 인스타그램에서 화제가 되었다 이러면 약간 인스타그램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인플루언서라고 할 수 있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트위터에서 뭐 3만 리트윗이 되었다라고 하면 사람들 다 속으로 트위터 아는 사람들 다 속으로 생각합니다. 또 무슨 또라이 같은 소리를 했길래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좀 그렇게 떳떳하게 자랑할 수만은 없었다 그런 것이죠.